안녕하세요. 땅사부일체 저자 땅사부TV의 정현 소장입니다. 자, 오늘은요 이 토지의 무한변신 땅 성형술이라고 주제를 정해봤습니다. 자, 다른 말로는 이 토지의 리모델링 기법이다 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이 토지의 가치를 증대시키는 방법에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제가 하나의 방법을 설명을 드릴 건데요, 실제 실무에서 현장에서 많이 쓰이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 토지에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이라면 꼭 알아주시면 도움되실 내용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텐데요, 이 다음 그림을 보면 제가 어떤 부분을 말씀을 드릴 건지 아마 바로 눈치채실 것 같습니다.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 그림 딱 보시는 순간 떠오르시죠? 바로 어떤 겁니까? 네, 성토와 절토입니다. 자, 물론 이 그림은 다 이제 지금 성토에서 작업하는 부분인데요. 자, 보통 성토와 절토는 아무래도 높은 산을 깎는 걸 절토라고 하고요. 그러면 성토 같은 경우에는 꺼져 있는 땅에 흙을 채우는 것을 성토라고 하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절토는 아무래도 이제 비용적인 부분이 그렇게 크게 발생이 되지 않기 때문에 오늘은 성토에 대한 부분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도로보다 높은 땅들을 아무래도 선호를 하죠. 그래서 더 비쌀 수밖에 없고요. 왜냐하면 흙을 팔 수도 있기 때문에요, 도로보다 높은 땅을 선호를 합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예쁜 땅들은 누구나 다 선호를 합니다. 비싸게 거래가 되고요, 빠른 시간 안에 매매가 됩니다. 자, 그런데 좀 못생긴 땅들, 지금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도로보다도 보통 1, 2m는 논이나 밭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이제 좀 꺼져 있습니다. 그 정도를 그렇게 못생겼다고 할 수는 없고요. 보통 3m, 5m 그 이상 막 꺼져 있는 땅들이 있을 때는 아무래도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특히 초보자들 입장에서는요, 꺼려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땅들이 오히려 나에게 큰 수익을 안겨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꺼리고요, 땅이 꺼져 있기 때문에 주변 땅들보다 시세가 간혹 훨씬 저렴하게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이럴 때 이 땅들을 성토하는 비용이 어느 정도 비용이 발생되는지 알면 그 옆에 있는 땅과 똑같이 예쁘게 만들어 놨을 때 그 정도의 가격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러한 성토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알면 이 땅이 투자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이 성토 비용을 계산하는 방법과 성토 시 주의해야 할 사항들을 한번 핵심적으로 몇 가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요, 성토 비용 계산하기는 이제 운반비와 흙 다지는 비용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자, 하나의 예를 들어서요, 도로 1m가 꺼져 있는 땅에 300평이라고 했을 때 이 땅을 성토할 때 들어가는 비용을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평을 루베로 고친다입니다. 이 루베는 이제 세제곱미터인데요, 예전부터 쓰던 이제 일본식 용어긴 한데요, 그게 중요한 건 아니기 때문에 이 세제곱미터로 고친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자, 300평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선 제곱미터로 환산을 하는데요, 보통 제곱미터를 환산을 할 때는 이 3.3058을 곱하게 되어 있죠. 거기에다가 1m가 꺼져 있기 때문에 이 1m 높이를 곱하면 바로 이렇게 991 세제곱미터, 991 루베라고도 하죠. 이렇게 계산이 되는 겁니다. 첫 번째는 평을 세제곱미터로 고친다입니다. 자, 두 번째는 필요 차량 대수를 확인하는 건데요. 자, 기본적으로 이 15톤 트럭에는 8에서 9루베 정도의 흙이 담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25톤 덤프 트럭에는 한 14배에서 15루베 정도, 14에서 15루베 정도의 흙을 담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정도로 기준으로 했을 때, 자, 991루베 세제곱미터를, 이번에는 이 15톤 트럭 기준으로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이 8루베로 나눠야 되겠죠? 이때 123대가 나옵니다. 자, 그 운반비는요, 그러면 보통 15톤 트럭에 한번 이렇게 흙을 담아서 부어주는데 비용이 5만원 정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곱하면 615만원이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 흙 다지는 비용인데요, 흙 다지는 비용은 포크레인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하루 쓰는데 보통 50만에서 60만원 정도,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거의 이 정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비용을 보시면 거의 이거랑 이제 합쳐야 되겠죠. 그랬을 때 거의 한 이제 700만원 가까이 비용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1m지만 2m, 3m일수록 이 비용에 곱하기 2, 3이 늘어나겠죠. 그래서 1m 낮은 땅 300평 정도의 땅을 성토할 때 비용 어느 정도 한 700만 원 정도 든다라는 거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여러분들 나중에 땅을 성토할 때 기준점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정도로 해서 성토 비용을 계산하는 정도는 뭐 어렵지 않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실제 성토할 때 이제 주의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이 내용들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는요. 자, 이 해당 지역 불사기와 소유 업체를 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여기 이제 중요한 이유는 아무래도 이 흙이 존재하는 장소와 거리, 그리고 이 성토를 하는데 그 땅 있죠. 그 땅까지의 도로 폭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 도로 폭에 의해서 그 다음에 거리, 운반비라고 하죠.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뭐 15톤 트럭 5만 원 정도라고 했지만 요거는 다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정확한 거를 파악을 하실 때는 해당 지역,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지역 업체 두세 곳 정도를 견적을 비교하셔가지고요 선정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내용들을 먼저 여러분들이 실천을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는 덤프 트럭을 정하고 굴삭기를 정해야 된다는 거죠. 여기는 당연히 보시면 도로 4m 이상은 25톤이 진입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 이하일 경우 도로 3m 이하일 때는 15톤 트럭이 진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도로에 대한 기준들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여러분들이 이 비용적인 부분들도 계산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 이 성토 종류, 현장 직접 방문해서 선택해라 라는 내용인데요. 이 내용은 뭐 좀 꼼꼼하신 분들한테 추천을 드리는 방법인데요. 자, 농지 같은 경우에는 돌 없는 흙이 있어야 되겠죠. 기본적으로 이제 농작물이 잘 자랄 수 있는, 그래서 뭐 마서토흙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잘 보셔야 되고요. 집 또는 이제 시설물 설치하는 경우에 이럴 때는 이제 처음에 돌 있는 흙을 붓고 그 다음에 바사토, 왜냐면 이제 배수가 잘 돼야 되기 때문에요. 요렇게 흙을 붓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 돌 있는 흙으로 해서 집안을 좀 단단하게 만들 필요가 있기 때문에 요런 흙을 돌과 함께 돌과 흙을 같이 함께 붓는 게 좋고, 그 다음에 마사토흙으로 채워가지고 배수가 잘 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흙 종류도 잘 선택하시는 것도 하나의 중요한 방법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이 농사 짓는 시기에 성토 계획이 유리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실제 이제 농사 짓는 시기에는 농사를 짓고 있기 때문에 흙 받을 수 있는 상황의 토지들이 많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결국에는 나만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좋은 조건으로 또 흙을 좀 더 싸게 받을 수 있다거나 아니면 뭐 정말 좋으면 무상으로도 이렇게 흙을 또 받을 수 있는 그런 경우들이 또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농사 짓는 시기에 성토를 계획하는 게 유리할 수도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마을 주민과 사전 협의해라. 이 내용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시간과 경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칫 잘못하면 내가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요. 이 마을 주민들 소음이나 먼지, 막 도로 파손 이런 일이 불가피하게 발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 이장님들과 마을 주민들한테 인사를 드리고 사전에 이렇게 계획이 있으니까 좀 양해 부탁드린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사전에 정중하게 말씀을 드려놓으면 훨씬 좀 성토를 하는 데 있어서 분쟁의 여지 없이 좀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내용도 중요하기 때문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미리 사전에 이 포크레인 사용 범위를 파악해라입니다. 요거는 여러분들이 포크레인을 하루 정도 쓰기 때문에요. 뭐 땅을 당연히 고르겠죠. 그 다음에 다지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제 배수가 잘 안 될 수가 있어요. 성토를 하다 보면. 그러면 이쪽 부분에 좀 배수로를 좀 더 내주십시오. 이쪽에도 좀 이렇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현장에서 직접 보시고 미리 땅에 가서 어디가 좀 더 배수로로 확보하는 게 좋을지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하셔서 어차피 하루를 사용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비용을 지불하는 거기 때문에요. 진짜 반나절도 일 안 하고 포크레인을 돌려보내는 이런 경우가 발생이 되지 않도록 사전에 한번 사용 범위를 파악하는 것도 유용한 팁이 하나 될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요, 이 관할 지역 토목 측량 사무소와 상담해라, 이 내용인데요. 이 내용은 우리가 이제 그 집을 짓거나 개발 행위 허가 할 때는 보통 0.5m 시설물 건축한다거나 이럴 때는 0.5m 이상일 때는 개발 행위 허가를 받아야 되고요. 전답일 경우에 농작물을 키울 경우에는 2m
미만일 경우에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지만 2m 넘어가는 건 또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좀 땅이 많이 꺼져 있다 이럴 때는 또 옹벽 설치 뭐 이런 것들도 추가적으로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미리 이런 토목 측량 사무소 상담을 하면 이 부분도 여러분들의 시간과 경제적인 낭비를 막아줄 수 있기 때문에 꼭 그 지역에 있는 토목 측량 사무소에 가셔서 상담을 받는 걸 추천드리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실제 성토하는 비용, 성토했을 때 어느 정도 비용이 나오는지, 그리고 실제 성토 시 주의사항들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실제 이제 현장에서 토지 투자를 하시거나 직접 뭐 성토할 계획이 있다거나 하실 때 여러모로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토지의 무한 변신, 땅 성형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음에도 또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뵐 테니까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궁금하신 건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